익숙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끼니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우리나라 어르신들 세대를 떠올려 보면 지금 먹을 것 걱정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며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감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나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북유럽의 작은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했던 것들이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마치 미래도시 같아요. 아이슬란드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할까요? 한국처럼 바자회가 1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그 거래도 이렇게나 활발한 곳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를 중개해주는 핸드폰 어플도 있고요. 오래전부터 미래의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곤 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다던가 아니면 기부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한정된 자원을 버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바자회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사는 아이슬란드에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능하더군요. 사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 하나가 이 바자회 행사거든요. 매년 가을마다 시내 한가운데서 매우 큰 바자회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팔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오기 위해 그곳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데 다른 선진국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당당하게 외신에 홍보하고 말이죠. 나라의 큰 축제입니다. 그 바자회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 바자회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반드시 그 행사장에 몸을 움직여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저도 아이슬란드에 살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 차를 운전하고 그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저에게 그런 바자회는 시간 낭비 사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이런 바자회가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열리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슬란드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 것 정도야 가능하지만 1년 내내 열리는 바자회는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라면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이죠. 이게 바로 한국의 1년 내내 바자회 장터입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건의 바자회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당근마켓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옥션이나 단순히 이베이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구글 옥션은 경매제도라는 경쟁을 통해서 꼭 필요한 누군가가 집 근처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지는 오래고 이베이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은 그냥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게 없기 때문에 바자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 한국의 당근마켓과 같은 시스템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은 내가 있는 곳 주변의 물건들을 볼 수 있고 누군가 장사하기 위해 뛰어는 곳이 아니라는 점도 다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누군가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고 글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그렇게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바자회 시스템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런 바자회 행사를 1년에 한 번 열면서 그렇게나 자부심을 갖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자부심을 매일같이 느껴도 되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당근마켓 어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상 속의 한 가지 행동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저희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 문화가 자리 잡았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를 모두 경험해본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만큼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맞이한 나라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딱 한 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마음대로 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한 번씩 갈아타는 동선에 놓여 있다면 그 카드 한 장으로 내가 한 번 이동하는 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버스 이용료와 지하철 이용료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내야 하는 이동 거리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요.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중교통의 입구에 한 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일본 여행을 갔을 때에도 지하철이면 지하철, 버스면 버스 모두 요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지하철도 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면 추가로 또 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문제가 발생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달랐죠.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통합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좌절스러운 것은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계획도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버스는 버스 요금, 지하철은 지하철 요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슬란드, 아니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한국은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인데 왜 따로 생각하고 따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에서 시작한 작은 생각이 지금의 거대하고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불행하게도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뇌 속에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슬란드에서도 외국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티켓을 제공하지만 내국인들에게는 그런 프리티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그런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죄악시하는 시선으로 쳐다볼 게 분명하죠. 외국인이니까 그런 혜택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내국인들에게도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해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니 미래에도 모든 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간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슬란드나 일본 같은 나라가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며 다른 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마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나 우수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지만요. 제가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이 더 이상하다며 웃고는 합니다. 너무나 선진화된 좋은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이제는 일상이라며 감사해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 국민들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더군요. 아이슬란드는 이제는 근처 유럽에서 벤치마킹할 정책들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쪽, 특히 한국 쪽으로 그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